10秒前、それでは2024水原港祭り朝鮮通信使行列、スタートします。はい、どうぞ。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에도막부가 수립되면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11차례 파견된 평화사절단입니다. 이들은 양국의 우호와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한일 관계는 회복되었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사절단은 충주와 문경을 거쳐 영천에서는 마상제를 선보이고 부산에서는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냈습니다. 이후 스시마에서 오사카까지 3000리의 백들과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7000리의 육로를 거쳐 슈군에게 국서를 전달한 후 답서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합쳐서 이 1만리의 사행길은 오늘날 미터법 기준으로 보면 약 4,500여 킬로미터에 달하며 당시에는 여정이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항해술의 한계로 인해 풍랑을 맞아 배가 좌초된다거나 자잘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많은 양반들은 통신사절 참여를 꺼렸지만 국가의 중요한 사절단이므로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여한 관리들은 귀국 후 승진을 통해 보상을 받았고 중인들과 자신을 알리고 싶은 하층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마상제인들은 훈련도감에서 가장 뛰어난 기마술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으며 행렬을 인도하는 소동들조차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서 시를 쓸 수 있는 이들로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절단은 정사, 부사, 종사관으로 구성된 3명의 관리가 이끌었으며 가장 앞에는 대마도 번주가 이끄는 무사단이, 그 뒤로는 청도기와 혁명기를 든 기수, 국왕의 봉서를 담은 가마가 뒤따랐습니다. 정사, 부사, 종사관이 행렬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으로서 엄격한 절차와 예식을 지켰습니다. 한국 측 인원만 400에서 5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며 일본의 호위무사와 짐꾼들을 합치면 2000여 명에 이르는 장대한 행렬은 마치 하나의 도시가 움직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착지인 에도에 입성할 때는 선두에서 후미까지 모두 들어가는데 반나절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행렬은 화려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서민들에게 조선통신사는 진귀한 행사였습니다. 교토의 책방에서는 통신사 가이드북인 조선인 행렬대전이 출판되었으며 이 책에는 이전에 파견된 행렬의 모습과 일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이러한 가이드북을 들고 통신사 행렬을 따라다니며 이국의 풍속을 즐겼고 이러한 신기함과 감동이 통신사가 방문한 마을의 축제에서 재현된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우키요의 화가 니시무라 시게나가의 마츠리 조선인 행렬도도 실제 통신사 행렬이 아닌 그 이후 마츠리에서 재현된 행사를 본따 그린 것입니다. 유학자로서 스시마 번주와 함께 통신사를 인솔했던 아메노모리 호슈는 교린재성이라는 책을 지어 대마도 번주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그 책의 서두에서 조선과의 외교 기본은 상대방의 사고방식과 풍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마지막에는 성의와 신의에 의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711년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현덕유는 이러한 아메노모리 호슈와 친분을 맺고 그의 사상에 감화되어 후에 부산의 초량의관으로 부임하였을 때 노후된 관청 건물을 재축하고 성신당이라 명명했습니다. 훗날 일본 측 책임자로 부임한 아메노모리 호슈는 현판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교린 지도에 따라 외교 책임자들에게 성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성신당기를 남겼습니다. 통신사는 외교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창구 역할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서화와 서예 작품을 일본에 선보였고 이는 일본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조선의 서예는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일본 예술가들은 조선 서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예술적 교류는 자연스럽게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일방적인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에 참여했던 사절들 역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신유한의 회의록이나 조엄의 해사일기, 원중거의 승사록 같은 상일기를 살펴보면
결코 일본인들이 머리 셋에 팔이 6개나 되는 뿔 달린 도깨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 양국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일본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사죄와 배상이라는 사무적인 그리고 법적인 태도에서만 머무른다면 두 나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그냥 손절 상태로 남겠죠. 앞으로도 양측 정부는 정치적 체면치레로 인해서 이 관계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등을 떠밀며 이웃과 친구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 세계기록유산의 공동 등재입니다. 대표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総津島上役は陸上自衛隊津島駐屯地司令深上森直樹さんです。 먼저 소스시마노 상위역의 육상 전대 시스마 주민 사령 사관님 모두 나오시겠습니다. 2017년 10월 말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300여 점의 그림, 편지, 책 등이 17세기 한일 관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기록물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어 등재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습니다. 당시 유네스코의 위원회에서는 늘 으르렁대는 한국과 일본이 일치단결한 것에 깜짝 놀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즘 이웃국가와의 관계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역사적 사실을 덮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대체 해결책이 뭐냐고요? 글쎄요,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활약하게 될 미래를 어른들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기억해야 할 것은 사죄와 배상뿐만 아니라 성의와 신이라는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